문콕 같은 거. 그건 역차가 잘못한 거죠. 네? 문콕은 역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멈출게요. 네. 난방비 걱정이 크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계시죠? 낮에 아무도 없을 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흔히 뽁뽁이라 그러죠. 이거 창문에 붙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김윤미 기자가 난방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몇 시간 집을 비우는 정도라면 보일러는 외출 모드를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평소 생활 온도보다 2, 3도 정도 낮게 두면 됩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로만 온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10도 이하에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외출 후 돌아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합니다. 개별 난방이든 지역 난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3일 이상 집을 비우더라도 보일러 전원은 끄면 안 됩니다. 보일러 배관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한이 이어지면 그대로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벌써 설정 온도보다 2, 3도 낮추시는 게 좋고요. 장기간 외출하실 경우에는 외출 모드를 사용한 것이 열 사용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사용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습기 덕분에 공기 순환이 잘 돼 보일러를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더 빨리 오르고 수증기가 열을 품고 있어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격 완화용 비닐 포장재인 이른바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뽁뽁이를 붙이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른 게 화상 카메라 촬영으로도 나타납니다. 다만 방향을 잘 가려서 붙여야 합니다. 남쪽 창문은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일사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향 쪽의 창에는 붙이지 않는 게 좋겠고요. 북향이나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는 충분한 단열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보일러를 1등급 제품으로 바꾸는 걸로도 30%가량 연료 절감 효과가 있고 내복을 입으면 2.4도의 보온 효과가 있어 그만큼 난방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용이 좀 들지만 단열용 플라스틱 패널을 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놔야 온수를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오늘 냉동고 한파라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온 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하루였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이 한창인 오전 9시 서울은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합니다. 옷과 두꺼운 외투를 껴입어도 살이 따가울 정도로 춥습니다. 얼마나 기온이 낮은지 입김이 닿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저마다 마스크와 모자, 목도리로 중무장했지만 품 안을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수도 꼭지를 아무리 올려봐도 도통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량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물도 삽시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동파를 맞고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유리 파손되고. 왜 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깨지면서 여기가 구멍 생겨갖고. 손 씻으려고 일단은 물을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걸 확인했고 씻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하는데 좀 불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어제 오늘 누적 동파 건수는 오후 5시 기준 104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가 240명, 이 중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80대 노인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원인은 심장 질환의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모두 240명입니다. 연이은 추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7명에 달합니다. 한랭 질환 유형으로는 저체온증이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개 조직괴사를 포함한 동상이었습니다.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혈압이나 맥박이 떨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80세 이상이 29.6%로 가장 많았고 60대 20%, 50대 14.6%, 70대 10.4%로 특히 고령층에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실내에서도 한랭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실내 공간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67명인데 이 가운데 집에 있다가 질환을 호소한 환자가 54명으로 22%를 넘었습니다. 실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적어도 18에서 20도의 온도와 40에서 60%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에서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약 2.4도의 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 의심될 경우 직접 열을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 한파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쪽방촌,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난방과 돌봄 등 보호 조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